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 V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단원 우리 면역계 파트입니다. 매년 출제가 하나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면역계 전체 한번 내용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면역계는요, 크게 이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과 후천성 면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의 병원균, 항원이 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 면역계죠. 자, 그때 선천적으로 이미 그 면역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선천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을 하는 애들의 종류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 거고, 자, 또 항원이 들어온 다음 그 다음 면역력을 작동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후천성 면역의 특징과 그 종류들, 후천성 면역하는 애들의 종류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자, 그럼 면역계는 바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항원이라고 불리우는 외부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몸에서 이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죠. 방어력을 이제 갖게 되죠. 그때 방어를 할 때 선천적으로 방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항원이 들어온 다음에 방어 능력을 획득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것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방어를 하는 애들과 후천적으로 방어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 종류를 먼저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한다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면역계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재미있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것과 비슷하다. 적군이 들어오면 항원이죠. 항원이라는 적군입니다.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병력들이 있죠. 뭐 현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싸움이 이제 약간 오래 가면 그러면 이제 예비군들이 전쟁에 투입되겠죠. 그렇죠? 또는 이제 뭐 동원 병력이 또 있겠죠. 미군도 오겠죠. 그죠? 자, 이런 병력에 의해서 또 이제 전쟁이 이제 승리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각각의 그 군대에서 어떤 애들이 있는가? 보병도 있고, 뭐 포병도 있고, 그지? 해병대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역할들이 있는가? 그 종류별로의 특징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조금 있으니까요. 그건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면역계는 이 전체 내용이 사실상 한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면역계에 대한 특징으로 그냥 물어보기 때문에 각각의 그 특징들을 다 정리하시고 알아놓으셔야지만이 한 문제 맞추는 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쉽습니다. 어떤 면이 쉽냐면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파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특징을 잘 알고 계시고 구분할 수만 있으면 점수 받기 쉬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면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개로 나누었죠. 하나를 비특이적 면역, 다른 하나를 특이적 면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면 선천성 면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면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면역력을 획득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선천성 면역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은 대개 항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라는 애가 있습니다. 대식가, 항원을 막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대식세포가 어떤 항원이 있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항원이든지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세균, 뭐 B라는 세균 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항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한다. 반응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하지만 사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밑에 있는 반응에 비해서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원이 침입했을 때 늘 작동하는 정도가 유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후천적 면역이에요. 즉 항원이 들어온 다음에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후천성 면역의 특징은 항원의 종류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체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이 백신 같은 거 맞아보셨죠? 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 그럼 그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면역력을 획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천연두에 대해서, 천연두에 대해서 백신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나는 천연두라는 병에는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럼 다른 병에는 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백신을 또 맞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몇몇 유명한 이제 그러한 유행하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백신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맞아봤자 뭐 돈도 들어가지만 뭐 백신 맞는 데 따른 그런 위험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따져서 굳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특이적 면역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항체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얘는 항원의 종류를 구분해서 방어합니다. 항원의 종류를 구분해서 방어한다. 항체라는 것들의 종류가 다양하다.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B세포가 있습니다. A, B, C, D 할 때 B세포입니다. B세포라고 하는 애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즉 특이적 면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러분 다양성이죠. 다양성 딱 적어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항원에 첫 번째 침입했을 때는 느리고 약한 반응인데 항원에 재침입했을 때는 강력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진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때 반응이 훨씬 더 강력해지거든요. 반응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굳이 백신을 뭐하러 맞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면역력을 획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 있었던 것도 면역 반응이에요. 백신 맞을 때 일어났던 반응도.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고 약한 반응이다.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반응이다.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특이적 면역을 하는 세포들이 B세포와 T세포라는 애들입니다. 그 B세포와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기억세포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억세포가 면역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두 아까 백신 맞았다고 했는데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그에 대한 기억 B세포와 기억 T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걔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훨씬 더 세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면역 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면역 기억. 자, 그래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런 다양성과 면역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다양성과 면역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 돼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이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즉 나와 항원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관용이라는 것이 만약 잘못되면 그런 구분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가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특이적 면역을 하려면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항원의 종류를 구분해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면역 관용이라 한다. 자, 셀프. 그죠? 우리가 자기라고 부르는 자기. 그죠? 셀프, 자기. 자기를 공격하는
세포를 제거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면역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면역 관용. 자, 그러면 우리가 면역계라는 것에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성, 두 번째는 면역 기억, 세 번째는 면역 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다음 얘기는 뭘까요? 이제 비특이적 면역이라 하는 애들의 그럼 종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들의 종류별 특성을 이제 보는 거고요. 특이적 면역이 있을 텐데 그들의 종류별 특성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모시도를 보시면 자, 미생물과 같은 이런 이제 항원이 처음 이제 들어와요. 그럼 미생물과 같은 이 항원에 대해서 먼저 작동하는 것은 선천성 면역입니다. 즉 비특이적 면역이죠. 이런 애들이 반응을 해가지고요, 없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미생물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체내에서는 능동 면역이라 한다. 또 다른 표현이 약간 나왔죠.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과 특이적 면역을 하는 그 세포가 이 B세포와 T세포라는 애들이고요. B세포라고 하는 애가 항체를 분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T세포는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거나 직접 감염된 세포,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포만이 이 후천성 면역과 특이적 면역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사실 선천성 면역이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뭐 바로 이제 구분이 되니까요. 하지만 각각 종류별로 무슨 일을 해?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용어 하나 배워볼게요. 자, 면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선천성 면역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후천성 면역이었습니다.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나눴습니다. 자, 각각의 면역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세포가 직접 면역 반응하면은 세포성 면역이고요. 세포가 어떠한 물질을 분비해서 분비된 물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구분 가시죠? 마찬가지 후천성 면역을 하는데 어떤 세포가 직접적으로 면역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럼 세포성 면역을 부르고요. 그 다음 분비된 물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포성 면역은 세포가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세포가 분비한 물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거의 이쪽을 잘 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즉 B세포라고 하는 애가 항체를 분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B세포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B세포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왜? 항체를 분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세포가 뭐해? 이러면 세포성 면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B세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달리 표현합니다. B세포가 체액성 면역을 하니? 그렇게 관여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항체를 분비해서 항원을 없애니까. 알겠죠? 자, 용어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 그렇죠?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그렇죠?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비특이적 면역을 하는 애들의 종류와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몸 자체가 항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럼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항원은 이렇게 엔티젠, 약어로 쓰면은 A, G, 종류로 보면은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 자, 이런 것들이 항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원이에요. 항원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한다 라고 하면 항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이제 둘 때 항원을 뭐라고 좀 정의해야 되나? 항체가 결합하는 상대방, 항체가 결합하는 상대방, 이런 걸 우리가 항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항원에 대한 장벽을 우리 몸 자체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놨죠. 그다음에 위라든지 뭐 맹장, 오줌 이런 것들은 약간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들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리소자임. 자, 이제부터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자, 리소자임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효소예요. 얘는 세균의 벽을 녹입니다. 뭘 분해하느냐는 거죠. 뭘 분해하냐. 세균의 세포벽을 녹입니다, 여러분. 세균의 세포벽을 녹입니다.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요. 그래서 세균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백혈구라는 거 있죠. 백혈구. 백혈구들 외우셔야죠. 자, 얘들은 전부 다 과립형 백혈구들입니다. 호중구, 호염구, 호상구. 혈액에 있죠. 얘들 다 혈액에 있는 애들입니다. 혈액에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호중구라고 하는 애는 혈액에 가장 많고요. 바늘로 찔렸어요. 또는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거기 염증이 일어납니다.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런 자리에 가장 먼저 도달해가지고 미생물들을 먹는 역할을 하는 게 호중구입니다. 반면에 호염구, 자, 이거 오타니까 이거 삭제. 호염구는 염증 반응 유발이에요. 이거 오타예요. 염증 반응 유발, 이거 적으시고요. 염증 반응 유발. 자, 그 다음 호상구. 자, 호상구는 기생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특징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외워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채라는 걸 보도록 합시다. 보채도 뭐 잘 나오는 애입니다. 여러분 얘 특징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채는 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서 혈액에 방출되어 있어요. 그럼 혈액에 떠돌아다니는데 얘들은 현재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항원과 만나면 그 항원과 아이고 만났을 때 활성화됩니다. 세균과 만나면 활성화되죠. 그럼 일을 하는데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옵소나. 옵소나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주변을 감싸는 거예요. 미생물 주변을 감싸는 겁니다. 잠깐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애들이 다 보채예요. 혈장단백질이에요. 20종류 혈장단백질. 이런 애들이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세 가지를 여기 대표적인 거 좀 뽑아놓은 겁니다. 첫 번째, 옵소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옵소나인데, 옵소나라고 하는 것은 식사 준비를 하다, 뭐 이런 어원에서 왔대요. 식사 준비를 하다. 자, 그래서 옆에 보이는 애가 이게 식세포입니다. 식세포. 대표적인 식세포는 앞에 대자를 붙입니다. 많이 먹으니까 대식세포라고 부릅니다. 소식세포는 또 없어요. 이게 대식세포만 있습니다. 대지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대지세포가 이 보채라는 거를 인지를 잘해요. 그래서 보채가 인지가 되면 뭐 있나? 먹을 거 있나? 하고 갑니다. 그럼 식사 준비를 해놨죠. 이렇게 코팅을 해놨습니다. 얘들은 이제 세균입니다. 엔티젠. 세균입니다. 그래서 그 세균 주변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식을 잘하고요. 먹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미생물의 막에 구멍을 내어 죽이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막에 구멍을 내어 죽이는 반응을 하는데 그때 보채가 막 공격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자, 막 공격복합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를 막 공격복합체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안티젠에 해당하는 그 세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세균의 표면에는 항원 결정부라는 것들이 있어서 바로 이 항원 결정부라고 하는 곳에 이 항체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항원에 결합을 하는데 항원에 결합을 할 때에도 항원 결정부라고 하는 것에 결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티젠에 항원 결정부에 결합한다. 항원 결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세균의 막에 있는 뭐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항체에 의해서 이제 결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이제 결합을 할 때 이 항체 꽁무니에
보채가 이렇게 같이 붙어 이동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보채가 떨어 나오면서 구멍을 내게끔 동그랗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자, 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보채들이 서로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막공격 복합체를 만든다는 거죠.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얘가 이제 구멍이 났잖아요, 지금요. 응? 구멍이 났죠. 구멍이 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가면서 터져 죽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용혈된다고 얘기하죠. 막공격 복합체의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용혈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용혈된다. 용혈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막공격 복합체 형성을 촉진하는 애가 있죠. 항체라는 애가 있으면, 항체라는 게 있으면 이런 막공격 복합체가 상당히 잘 만들어지는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응인데요. 보채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기 물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걸 우리가 염증 반응을 불러요. 빨갛게 부어올랐다. 왜? 자,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위, 모세혈관이라는 게 부풀었고요.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투과성이 증가했습니다. 모세혈관의 확장과 투과성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모세혈관이 확장하면 혈액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갛게 부어올라요. 열 발생하고 빨갛고. 그리고 투과성이 좋아가지고 모세혈관 안에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모세혈관 안에 있는 물질은 면역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혈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백혈구입니다, 여러분. 백혈구. 적혈구가 나오진 않고 백혈구가 나오겠죠. 백혈구가 나오는 것이고요. 삼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항미생물 단백질과 백혈구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갛게 부어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빨갛게 부어오른다. 자, 보채라는 거 외에도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아주 유명하고요. 히스타민. 그다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이런 것들도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보채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은 이 비만 세포를 촉진하는 거고요. 비만 세포가 촉진이 되면은 히스타민이 방출되고요. 그럼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채라든지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포가 지금 비만 세포예요. 얘가 지금 비만 세포거든요. 얘가 지금 분비하는 물질 여기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히스타민일 거예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뭐지? 얘 누굴까요? 얘가 호중구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생물들 잡아먹으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들어왔어? 내가 처치해주마. 그지? 촥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물질이에요. 자,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터페론. 자, 이것도 시험에 간혹 잘 등장하니까요. 외우셔야 되고, 인터페론. 뭐 하여튼 다 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인터페론은 크게 두 타입이 있어요. 1형 인터페론과 2형 인터페론. 1형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파, 베타가 있고요. 2형 인터페론은 감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험 문제들은 거의 이 1형 알파, 베타만 가지고 물어보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자, 특징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분비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가 분비합니다. 그럼 다른 세포,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자, 인터페론은 경고물질과 같아요. 자, 보세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막 증식해요. 그럼 이 세포는 이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됐거든요. 바이러스를 만드는 공장화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죽지만, 나는 앞잡이가 되었지만 다른 세포들은 제대로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뭘 내놔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럼 인터페론은 신호분자예요. 경고물질이에요. 상황을 전파하는 거야. 야, 나 감염되었으니까 니들도 조심해. 인터페론이 이제 가죠. 어떤 세포들? 비간염 세포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비간염 세포들의 표면에 인터페론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수용체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각각의 비간염 세포들이 반응성을 이제 강하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대직세포 활성화시키는 게 특징이긴 한데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요. 수지상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지상세포라는 것과 대의세포라는 것은 묶어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묶어서. 자,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식세포 작용하는데 뭔가를 먹는데 항원을 먹으면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면역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림프절이라는 게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죠. 그 림프절에는 B세포와 T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에게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원을 제시하는 것은 B세포와 T세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B세포와 T세포가 수정세포가 보여주는 그 항원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림프절에는 B세포와 T세포라는 그 세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세포와 T세포는 특이적 면역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할 항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반응을 할 항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수정세포라는 애가 항원을 먹어서 그 항원을 보여줍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나 이거 먹었어. 누가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거죠. 그때 B세포, T세포 중에서 나 그거랑 잘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B세포나 T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럼 B세포와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얘들이 분열을 하고요. 나 잘 싸울 수 있어 라는 애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방어를 하는 거죠. 이게 후천성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항원에 침입한 다음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후천성 면역이라는 것이 특징이 그렇죠.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선천성 면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선천성 면역입니다.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항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먹었어요. 자기는 구분하지 않고 먹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B세포와 T세포에게. 그러면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즉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의 매개를 하는 애가 누굽니까? 수지상세포입니다. 수지상세포. 알겠어요? 자, 대직세포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대직세포는 혈액에 있을 때에는 단핵구였죠. 이제 혈액에 있을 때는 단핵구입니다. 혈액에 있을 때는 단핵구인데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대직세포가 되고요. 그 대직세포는 식세포 작용을 한 후에 역시 항원을 섭취하면 기억세포의 면역을 항원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 면역 반응이 역시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수지상세포보다는 2차 면역 반응에 좀 더 관여하는 것이 대직세포의 특징일 뿐이에요. 즉 수지상세포와 대직세포는 둘 다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항원 제시 세포라고 부릅니다. 항원 제시세포. 항원 제시세포라는 것들이 있어야 특이적 면역 반응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항원 제시세포가 없으면 특이적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항원 제시세포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지상세포, 하나는 대직세포, 하나는 B세포입니다. 그래서 B세포도 항원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데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NK세포입니다. NK세포는 자연 살생세포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추럴 킬러 세포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세포는 암세포와 간염된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세포들, 바이러스 즉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세포 사멸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일형 MHC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일형 적어주시고요. 일형 MHC가 없는 경우를 죽인다라고 보십시오. 자, 이 얘기는 제가 뒤에 가면 T세포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서 좀 더 잠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연산세포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십시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특이적 면역하는 애들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특이적 면역. 자, 특이적 면역은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부르죠. 자, B세포라는 애입니다. 자, 골수에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모든 면역세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면역세포들은 당연히 골수에서 분화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T세포죠. 자, T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것 같이는 같은데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가는 곳은 흉선이라는 곳이고 흉선에서 분화를 합니다.
흉선에서 분화해요. 이 표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흉선에서 분화한다라는 표현. 흉선은 영어 표현이 사이머스입니다. 한글 다른 말은 가슴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슴샘. 그럼 흉선에서 분화한다라는 것은 저 T세포예요. 그러면 모든 면역세포들은 골수에서 분화하는 건데 얘만 흉선에서 분화하는 거예요. 얘를 잘 물어봅니다. 알겠죠? 얘를 잘 물어봐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다음엔 이동을 해요. 어디로요? 흉선으로요. 흉선에서 분화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자, 비세포 역할은요. 항체를 분비하는 게 특징이에요. 항체를 분비한다. 이 항체는 원래는 이제 비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는 이제 항원과 만나는 거잖아요. 항원이 오면은 이 비세포가 딱 자기가 붙잡고 먹어요. 그 먹으면은 항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항원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항체를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항체를 분비할 때 도움세포라는 게 도움을 주면 항체의 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급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T세포라고 하는 애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었고 흉선에서 분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이 위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세포독성 세포라고 하는 애는 암세포, 간염세포 바이러스를 세포 사멸로 제거하는 거예요. 세포독성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 간염세포 바이러스를 세포 사멸로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일형 MHC가 있는 경우죠. 일형 MHC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달랐죠, 여러분. 자연 살생세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놈은 일형 MHC가 없는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일형 MHC가 없어? 그럼 무조건 죽여요. 그러니까 비특이적으로 죽인 거지. 아까 걔. 응? 자연 살생세포는요. 그런데 얘는 달라요. 일형 MHC가 있는 애들을 있는 상태에서 일형 MHC가 내놓는 항원을 보고 죽입니다. 개념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게요. 일단은요, 다르다는 걸 좀 구분합시다. 세포독성 세포라는 것은 MHC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형 MHC라는 게 있어야 구분해서 없애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 생성세포는 일형 MHC가 없으면 이거 봐라, 아예 아무것도 안 내나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 일형 MHC도 안 내나? 그럼 죽여버리는 거죠. MHC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명찰과 같아서 명찰 안 달고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명찰 안 달고 경우는 없는데 명찰 안 단 애들이 생기면 죽이는 겁니다. 뭐 항원들은 명찰 안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뒤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도움세포, 얘는 조력 T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면역세포들 있죠. 많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이적 면역을 하는 애들의 그 종류를 열거를 이렇게 해보았는데 B세포와 T세포는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종류 구분만 해드렸는데 잠깐 이제 쉬어갈 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B세포와 T세포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큰 틀에서 볼게요. 자, 조혈무세포, 혈액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얘는 적혈구도 만들고요. 혈소판도 만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면역세포가 많죠. 자, 그 중에 수지상세포, 대의세포, 우리가 다 배운 것들입니다.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 다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분화되는 애들이에요. 단핵구라는 것만 약간 특이합니다. 단핵구는 골수에서 분화된 다음에 혈액까지 가는 것이 단핵구고요. 혈액 다음에 나가면 그 다음 대의세포가 됩니다. 자, NK세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골수에서 생성되고 분화가 되는 거고요. 이쪽 B세포와 또 나왔죠. 수세포.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골수에서 분화가 되는 애입니다. 오로지 T세포라고 하는 애들만 세포소트세포와
도움세포죠. 헬퍼 T세포와 사이토톡식 세포. 헬퍼, 도원다라는 표현이에요. 헬퍼. 얘는요, 사이토톡식 세포, 독성, 톡식 T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애들은 흉선에서 분화하죠. 이런 애들은 흉선에서 분화합니다. 흉선에서 분화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들은요.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조혈무세포일 거예요. 그래서 B세포도 만들고요. T세포를 만들어요. T세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자, T세포라고 하는 애들 중에 도움세포라는 애는 B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체를 분비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B세포가 변화해서 항체를 분비하면 형질세포라고 부르고, 항체를 분비하지 않는 세포는 기억세포가 되어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기억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보조 T세포와 억제 T세포라는 것들도, 보조 T세포, 억제 T세포 또는 세포 T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기억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하고 나면은 다 강력한 기억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억제 T세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의 하진 않는데, 억제 T세포라고 하는 것은 항체 분비를 안 되게 막는 애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억제 T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1차 면역 반응, 항체 분비량도 적고요. 항체 결합력도 약합니다. 1차 면역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항원이 이제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2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강력하고요. 즉 항체 분비량도 많고요. 항체의 결합력도 셉니다. 이것은 항체 분비량도 높고요. 항체의 결합력도 세집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체 분비량과 항체 결합력이 둘 다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면역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류들을 살짝 구분해드렸습니다.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갖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도 다 풀려요. 그런데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는 B세포와 T세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제가 B세포와 T세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